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학습교재 저자 최형렬입니다. 이 자료는 5월 중순에 있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내용을 시험 종료 후 수험생과 필담으로 도출하고 각색한 문제입니다. 시험 준비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4-1편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 2.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3. 만성질환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4.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 5.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만성질환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제한한다가 아니고 사회적 관계 유지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2번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가 아니고 자신에 맞는 음식, 영양 보조 식품을 식사해야 합니다. 4번 기억력 유지를 위해 단조로운 생활을 한다가 아니고 뇌에 자극을 주기 위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5번 매일 2시간 이상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가 아니고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 2번입니다.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는 1. 국민연금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제도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연금제도는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 고용보험제도는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노인학대 대상자에게 심리적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2.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3. 노인 보호 전문 기관 4. 재가 노인 복지 시설 5.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정답은 1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합니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노인학대 사례관리, 학대 예방, 홍보, 상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재가 노인 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취약보호, 단기보호, 방목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번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3.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방문조사자가 판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5.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은 2번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등급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4번 장기요양 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재가 급여에 해당합니다. 5번 재가 급여를 이용하면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제 5번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 2.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 3.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하는 장기 요양 급여. 4. 9인 이하인 시설 급여. 5. 10인 이상인 시설 급여. 정답은 4번 9인 이하인 시설 급여가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는 취약암 보호입니다. 2번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는 급여는 단기 보호입니다. 3번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하는 장기 요양 급여는 기타 재가 급여가 있습니다. 기타 재가 급여에는 복지연구 급여가 있죠. 5번 10인 이상인 시설급여는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입소시켜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제 6번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화베개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합니다. 4번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합니다. 문제 7번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1. 행정복지센터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5.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3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제 8번입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 3.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 4. 대상자의 시설 입소 유도 5.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양보험의 목적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 목욕 도움 2. 병원 동행 3. 구강 청결 도움 4. 의사소통 도움 5. 세탁. 정답은 5번 세탁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목욕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2번 병원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입니다. 3번 구강 청결 도움은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4번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입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에는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이 있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화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옹호자 2. 촉진자 3. 숙련된 수발자
4. 정보 전달자. 5. 동기 유발자.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옹호자는 노인 학대, 차별 관련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옹호하는 것입니다. 4번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간호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5번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지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노인 학대의 유형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을 복용시킨다. 생존 유지에 필요한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킨다.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임은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 생활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4. 정서적 지원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말합니다. 5. 경제적 학대는 대상자의 자산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문제 12번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률은 1. 근로기준법 2. 산업안전보건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장애인안전법 5. 보건법. 정답은 2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입니다. 3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문제 13번입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는 세금을 면제된다. 2.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 보험급여의 수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입니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입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입니다. 5번 보험급여의 수권리는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가 아니고 3년 또는 5년입니다. 문제 14번입니다. 다음의 행위가 포함된 성희롱 유형은 야한 농담하기, 성적 관계를 회유하기, 성적인 정보 유포하기. 1. 육체적 행위 2. 시각적 행위 3. 언어적 행위 4. 사회적 행위 5. 유기적 행위. 정답은 3번 언어적 행위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시각적 행위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16번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제의할 경우 대처 방법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2. 어머니의 의견을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한다. 3. 제안을 들어줄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4.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대응하지 않는다. 5. 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정답은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된다면 가족에 의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1번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고 밤에 통증이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2번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고 손바닥 방향으로 굽힐 때 더 악화됩니다. 3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가 아니고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5번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의 감각이 둔해진다가 아니고 엄지손가락의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집니다. 문제 18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 2.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 혈액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가 아니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입니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1년에 1회 받으면 되겠습니다. 3번 혈액진단 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2 내지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등 몸에 신체 이상이 있을 경우 받아보면 좋습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가 아니고 2, 3일간은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 19번입니다.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는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 전형적이지 않는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질병의 경과가 짧다가 아니고 질병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합니다. 2번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가 아니고 치유된 후에도 의존 상태가 지속됩니다. 4번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아니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습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니죠.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20번입니다. 식사 중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흡인성 폐렴, 2. 기관지염, 3. 폐결핵, 4. 천식, 5. 심부전증. 정답은 1번 흡인성 폐렴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번 기관지염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입니다. 3번 폐결핵은 혈액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4번 천식은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병의 부종과 기도 협착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저와 함께 공부한 그린요양보호사교육원 168기 수료생들의 협조로 제작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